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리와 오버플로우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캐리와 오버플로우는 굉장히 헷갈리는 개념이긴 하죠. 캐리는 정상적으로 자리올림수가 발생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고요. 오버플로우 같은 경우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표현할 수 있는 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수를 표현을 하는데 사람이 표현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컴퓨터가 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르죠. 일단은 자연수, 영, 음의 정수 요 정도의 수의 체계를 갖고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사람은 1, 양수 1은 그냥 1이라고 쓰죠. 앞에 플러스를 써도 되지만 보통은 생략하고 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절대값이 10인 수에 양수와 음수를 쓰면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이렇게 쓰죠. 양수의 요 플러스는 늘 생략이 되게 됩니다. 요건 생략해서 쓰게 되죠. 자, 그러면 요런 표현 방법은 맨 앞에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절대값을 쓰는 거죠. 사람은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계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컴퓨터는 일단은 수 자체가 10진수를 쓸 수도 없고 이진수를 보통 쓰게 되죠. 그리고 이진수에서 양수와 음수, 부호를 표현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최상위 비트, MSB를 부호 비트로 사용을 합니다. 사람도 맨 처음에 부호 비트를 쓰는 것처럼 이 컴퓨터도 수를 표현을 할 때 맨 앞에 최상위 비트를 부호 비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0이면은 부호 비트가 0이면 양수, 1이면 음수,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해요. 두 번째는 이진수인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 요처럼 부호를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절대값을 쓰죠. 컴퓨터들 중에 부호와 절대치 값을 사람처럼 쓰는 컴퓨터도 있어요. 물론 숫자는 이진수로 바뀌지만.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즉 0을 표현을 할 때 플러스 0, 마이너스 0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8비트로 쓴다고 하면 0, 올 제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음의 0이니까 1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0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실은 표현은 다른데 이거는 서로 같은 얘기가 되죠. 그래서 실은 표현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더 있는데 이렇게 중복된 표현을 갖는 게 일단은 문제가 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의 보수로 표현하기도 하고 2의 보수로 표현하기도 해요. 2의 보수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이런 중복되는 문제들을 제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컴퓨터에서는 2의 보수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진수 8비트를 컴퓨터가 표현을 하게 되면 그 표현의 범위가 2의 8승은 256이니까 256가지를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최상위 비트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즉 0과 1 최상위 비트를 요거를 써서 표현을 해주고 나머지는 보수값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진수로 바꾸면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 8비트로 표현을 해낼 수 있어요. 8비트 수는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의 수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캐리는 일단 캐리를 먼저 보시면 캐리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덧셈 연산을 하다 보면 자리올림이 발생이 자주 되는데 이 캐리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즉 10진수로 우리가 사람이 쓰는 10진수로 49 더하기 58을 하게 되면 일단 1의 자리부터 계산을 하죠. 9 더하기 8은 17이 되니까 7이 여기 쓰여지고 썸이 쓰여지고 캐리가 1이 발생이 되죠. 그 다음에 1, 4, 5 이렇게 세 수를 더하죠. 캐리까지. 그러면
10이 되니까 자리올림수가 또 발생이 됩니다. 이쪽에. 그리고 앞에 10을 쓰게 되죠. 자리올림수 된 거를 그냥 앞에다 쓰면 107이 돼요. 십진수에서도 자리올림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 다음에 이진수에서도 자리올림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2의 0승 자리는 1 더하기 0이니까 1. 그 다음에 2의 1승 자리는 0 더하기 1이니까 1. 그 다음에 0, 0, 0, 1. 여기서는 자리올림수가 발생이 되죠. 1하고 1하고 더하면 이진수 1, 0이 되죠. 그러니까 앞에 요 자리올림수가 하나 발생이 되고 썸은 0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자리를, 이쪽 자리를 계산하려고 하면 1이 3개가 돼버렸죠. 1 더하기 1 더하기 1. 1이죠. 이진수로. 그러니까 자리올림수가 다시 한번 발생이 됐고, 이번엔 썸이 1이 쓰여지게 돼요. 그 다음엔 0 더하기 0이니까 그냥 캐리값 1 더하기 0 더하기 0인 경우니까요. 1을 그냥 써주면 되죠. 그래서 이진수로도 이렇게 연산의 결과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쪽에 자리올림이 발생이 됩니다. 오버플로우는 캐리와 달라요. 오버플로우는 더 큰 양수 더하기 큰 양수를 했더니 우리가 마이너스 8비트인 경우는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벗어나는 거예요. 즉 127 더하기 127을 하면 127보다는 무조건 크겠죠. 그러니까 그 수에서는 표현할 수 있는 수가, 8비트에서는 그 수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음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128까지 8비트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128, 마이너스 128 이러면 마이너스 256이 되니까 이 8비트 수로는 마이너스 128까지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표현할 수 있는 수의 범위 127부터 마이너스 128을 벗어나는 수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컴퓨터에서 뭔가 변수를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자기 자신의 크기를 갖게 돼요. 특히 디지털 공학에서 8비트로 아니면 16비트로 32비트로 요 크기를 지정을 하면 요 크기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수의 범위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수보다 더 큰 수가 나오면 오버플로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위로 넘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로 더 내려가는 경우는 언더플로우라고 합니다. 요 두 개를 다 합쳐서 그냥 오버플로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개발자들이 실은 평소에 연산을 시뮬레이션을 해나가면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수의 범위 안에 다 들어오는지를 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동으로 검사해 주진 않아요. 그래서 오버플로우라는 거 이제 개념을 좀 잡으셔야 돼요. 합이나 차, 덧셈이나 뺄셈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일정한 크기의 비트수에서 표현할 수 있는 수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거보다 크거나 작거나 해서. 그래서 부호 비트로 캐리가 에러가 되는 현상을 우리가 오버플로우라고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 잘못된 값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양수나 음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예를 좀 들어볼까요? 1 더하기 마이너스 1. 십진수로 계산하면 당연히 0이죠. 이진수로 계산을 하면 요건 양수니까 0하고 맨 마지막에 1이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요건 음수니까 1이 되고 보수를 취해서 올 1이 세트가 됩니다. 요 두 수를 더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요 마지막 자리에서 캐리가 발생이 됐는데, 그죠? 1로 쭉 채워져 있으니까 모두 다 제로가 되고 맨 윗자리에 캐리가 발생이 되죠. MSB에서는 자리올림수가 이렇게 나와서 캐리가 발생이 됐지만 내가 수로 표현할 때는 요것만 따져주게 되죠. 요 8비트만. 캐리는 무시가 되니까. 그러니까 하위 8비트는 올 제로니까 올바른 답인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볼까요? 1 더하기 127을 해볼게요. 우리가 수가 표현될 수 있는 게 127부터 마이너스 128까지라고 그랬죠. 자, 그 경우에 1 더하기 127 하면 128이 되니까 표현할 수 있는 수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진수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 1은 맨 마지막 비트만 1이고 나머지는 0으로 세트되겠죠. 그 다음에 127의 경우에는 0, 111, 1111이 될 거예요. 이 두 수를 더하면 LSB 쪽에서 1이 두 개가 더해지니까 자리올림이 발생이 돼서 옆으로 계속 전파가 되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1, 0, 0, 0, 0, 0, 0, 0이 돼요. 캐리는 발생하지 않았고 결과값 1, 0, 0, 0, 0, 0, 0, 0은 실은 십진수 값으로 바꾸게 되면 마이너스 128이 돼요. 즉 우리는 원래 계산을 원했던 건 1 더하기 127 해서 128이라는 결과값이 나오기를 원했는데 실은 나온 결과를 살펴보니까 1에 올 제로가 세트된 1, 0, 0, 0, 0, 0, 0, 0이 나오는 바람에 요걸 십진수로 바꿔버리면 플러스 128이 아니고 마이너스 128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답이 아닌 거죠. 즉 틀린 답을 출력을 한 겁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오버플로우가 발생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캐리는 단지 MSB에서 그 비트로 자리 올림이 발생됐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오버플로우는 연산된 그 결과값이 그 비트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수로 바꿔서 십진수로 전환을 했을 때 잘못된, 즉 숫자의 범위를 벗어나서 잘못된 값을 출력을 하고 있을 때 오버플로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예를 다시 한번 보면 1 더하기 127은 128이에요. 그 다음에 그게 각각 쓰이게 되면 1, 0, 0, 0, 0, 0, 0, 0이 돼서 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리 올림은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부터 발생이 돼가지고 전파가 계속 되죠. 1, 1, 1,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요 8개의 비트의 자리 올림 C1과 C2 자리 올림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C1은 6번째 비트에서 MSB로의 올림수를 말하고요. C2는 요 MSB에서 이제 캐리가 발생되는 요 비트를 우리가 C2라고 정의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오버플로우가 발생되는지 발생 안 되는지는 C1하고 C2의 값을 서로 비교해서 알 수 있어요. C1과 C2 값이 서로 다르면 오버플로우로 판단해도 무방합니다. 즉 어떤 연산을 했을 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수의 범위를 벗어나냐 벗어나지 않냐, 요거는 6번째 그리고 7번째 자리에서의 올림수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1 더하기 마이너스 1, 이건 0이죠. 그죠? 1은 이진수로 바꾸면 이렇게 표현되죠. 마이너스 1은요. 부호 비트가 1 포함이 되고 나머지도 올 1로 세트가 될 거예요. 두 수를 더하면 캐리가 계속 발생이 되고 우리는 마지막 올림수 두 개를 보게 되죠. 둘 다 1, 1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 연산의 결과값을 보면 C2하고 C1은 둘 다 1, 1이 나왔죠. 그리고 연산의 결과는 요 8비트만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요건 캐리는 무시가 되니까요. 8개의 비트만 갖고 결과값을 판단을 하는 거니까 요 캐리가 발생된 건 그냥 무시하면 되겠죠.
그러면 올 제로니까 그냥 0이에요. 이건 10진수로 바꾸면. 즉 결과가 맞죠. 오버플로우가 발생된 게 아닙니다. C2하고 C1이 서로 똑같이 1인 경우에는 오버플로우가 발생되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 예를 볼까요? 1 더하기 127은 128이 되는 연산을 다시 한번 보면 요거는 결론적으로는 오버플로우죠. 이진수로 바꿨어요. 1은 마지막 비트만 1이고 나머지는 0으로 채워질 거고요. 127은 첫 자리만 0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자리들은 모두 다 1로 세트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요 마지막 자리부터 LSB 쪽부터 연산을 시작을 하면 자리 올림수가 계속 1이 발생이 되게 되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두 개를 보게 되면 여기까지는 1이 발생이 돼요. 근데 1 더하기 0 더하기 0이니까 이쪽 MSB 쪽에서의 자리 올림수는 없어요. 0이 되죠. 그러면 그 합을 구하면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128이 아니죠. 이거는 음수예요. 그죠? 마이너스 128이 됐죠. 자, 그러니까 2라고 127하고 더해서 우리는 10진수 128이 되기를 원했지만 요 8비트만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는 이건 컴퓨터가 계산할 때는 양수 128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버플로우가 발생됐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C2하고 C1의 값을 각각 보면 C2는 즉 MSB에서의 자리 올림수는 0이었고 그 전 비트의 자리 올림수는 1이었죠. 즉 두 값이 서로 달라요. 그러면 C2하고 C1이 일일이 즉 서로 같을 때는 오버플로우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연산을 한 거지만 요 C2하고 C1하고 서로 0과 1이 교차되고 있을 때는 오버플로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1 더하기 1을 볼까요? 1 더하기 1은 2죠. 자, 이걸 이진수로 각각 바꾸면 뭐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자리 올림수를 계산을 하면 여기만 1이 발생이 되죠. 그 나머지는 모두 다 0으로 채워지게 될 거예요. 그러고 C2하고 C1의 경우에도 즉 최상위 비트에서 나가는 MSB도 그 다음에 그 직전 비트의 자리 올림수도 모두 다 0이 되죠. 즉 C2하고 C1이 모두 0이 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결과값을 볼까요? 00000010 즉 10진수로 바꾸면 2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10진수로 계산한 결과와 맞으니까 오버플로우가 아니고 정상적인 결과를 출력을 한 거죠. 맨 첫 번째 얘가 C2하고 C1이 각각 1로 같았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C2하고 C1이 둘 다 0이죠. 즉 C2하고 C1하고 같은 논리값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정상적으로 연산이 끝났고 오버플로우는 발생되지 않았어요.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128에 마이너스 128을 더하면 10진수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256이 되죠. 자, 이제 숫자가 127부터 마이너스 128까지 표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 이것만 보면 오버플로우가 발생될 거라고 예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진수로 바꿨어요. 음수 표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두 개를 해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각각의 자릿수들을 다 더하니까 그죠? 여기서 0하고 더했으니까 자리 올림수는 그냥 0이죠. MSB는 1하고 1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자리 올림수 1이 발생이 되고 합은 0이 되죠. 자, C2는 1이 됐고요. C1은 0이 됐어요. 두 값이 서로 틀리죠. 그러면 오버플로우가 발생됐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요 8비트를 봅시다. 올 제로면 뭐예요? 0이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28 더하기 마이너스 128은 원래는 마이너스 256이 돼야 되는데 이 컴퓨터는 8비트로 숫자를 표현을 하기 때문에 결과값을 내보니까 0이라는 잘못된 값을 내놨습니다. 즉 오버플로우가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 C1과 C2가 서로 다른 값이면 오버플로우고 C1과 C2가 서로 같은 값이면 정상적인 연산을 수행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캐리와 오버플로우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